잠깐 그러면 손만 얘기 좀 줘. 여사님 손만 얘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식사를 한번 김정수 여사의 손맛을 한번 맛보셨던 허성무 교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인삼전과를 준비해서 5당 원내대표에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인삼전과는 뭐 저도 못 먹어봐서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는데 예. 아마 이제 생삼의 껍질을 벗기고 약간 칼집들 내서 이렇게 꿀에 절인 다음에 이것을 약한 불에 좀 졸이면은 아마 이렇게 맛있는 그 후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10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맛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0시간 동안 준비한다는 건 이제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럴 만큼의 이제 그 여사님의 정성이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한테 좀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사님의 이런 음식 솜씨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내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 이제 그 당 대표 시절에도 분란이 있었을 때 집으로 이제 손님들을 초대해서 최고위원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했죠. 그때도 이제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직접 생선을 사와서 회를 직접 뜨는 등 이제 사실은 뭐 상당한 수준의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량도 푸짐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힘들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밝고 즐거울 때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사님의 이런 성품이나 또 음식 솜씨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박 교수님, 물론 뭐 답은 뻔한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의 음식 솜씨는 어떻던가요?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괜찮은 그 한정식 집에서 먹는 만큼의 그런 음식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뭐 드셨는지 궁금한데 반찬이 뭐가 나왔었나요? 그때 제가 우연히 여름에 한번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뭐 생선회에다가 물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다 했는데 모든 음식들이 좀 깔끔하고 그냥 그 괜찮은 식당에서 사 먹을 때 느끼는 그런 정갈함들이 있는 그런 수준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점을 해도 상당히 손님이 많이 올 수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너무 극찬하는 건 아니시죠?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외빈들을 접대할 때는 청와대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그분들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캐터링을 합니다. 캐터링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신라호텔과 롯데호텔이 상당히 이제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또 하나 플라자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호텔이 이제 들어가느냐, 신라가 들어가느냐, 뭐 플라자가 들어가느냐 이 경쟁이 있었는데 좀 뭐 대단히 해도 손님들 올 때는 호텔에서 이제 캐터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저 정도에 이제 올 때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내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김정수 여사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음식도 하고 원래 또 성품이 이제 음식을 직접 해서 이제 대접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부가 공조가 잘 된다고 할까요? 남편은 회담을 하고 부인은 이제 음식을 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그런 정성들이 조금 이제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 사실 뭐 인삼 전과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요리 실력일 것 같은데 오늘 김 여사가 그럼 직접 그 오찬회동에 참석을 해서 뭐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갈 때 뭐 아마 인삼 전과를 좀 챙겨서 이렇게 그 기념품처럼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워낙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분이라 아마 회동 자리에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직접 만든 인삼 전과가 또 화제거리가 되고 또 얘기거리가 되면서 좀 분위기를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또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송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인삼 전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랬더니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예,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그 청와대가 멀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면에서는 뭐 이런 거를 좀 의문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고깝게 여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노력이 정말 결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국회고 청와대고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2년 전에도 내주 정치가 있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꾸며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여기 지금은 이제 갈라진 뭐 분들도 주승정 뭐 의원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도 저렇게 여러 가지 뭐 사내 진미들이 이제 마음껏 올라가서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의 음식 솜씨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에 자갈치 시장 방문해서 꼼꼼히 장을 보는 모습이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것을 보면 그 당시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선 후보 시절에 아니고 1월 그 설 앞두고 아마 그 재수를 보러 그렇죠. 시장에 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 대선 활동을 활발히 할 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뭐 이렇게 집사람하고 시장에 가면 사실은 남자는 할 일이 없거든요. 뭐 카트나 끌고 다니든가 뭐 시장 본거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서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밀치면서 저리 가 하고 거기다 또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렇게 사는 모습은 똑같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느꼈을 것 같아요. 2년 전 만찬에서 지금 뭐 저거는 이제 올해 이제 1월에 장 보는 모습 잠깐 공개됐지만 허 교수님 2년 전 만찬 때 김정수 여자가 손편지도 이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제가 볼 때는 뭐 호남 특보이면서 동시에 정무 특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정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하나 받았다 하더라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화번호로 다시 문자 한번 보내면 헤어진 그분이 굉장히 감동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식사 만찬에 초대하고 또 헤어지고 가시고 난 다음에 손편지로 또 인사를 전하고 이런 것은 아마도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갈등하던 많은 동료 정치인들을 붙잡아주는데 큰 역할, 신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저 만찬 자리에도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군가면 이번에 정무수석이 되신 전병헌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병헌 의원이 이번 그 대선 때 뭘 했는가 하면 전략본부장을 했어요. 저 오른쪽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있었던 예, 바로 전병헌 있고 수석. 그리고 앞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오영식 예. 당시 최고위원인데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서 조직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이제 저렇게 연결됐던 분들이 이제 물론 뭐 주성영 의원은 나가셔서 또 그렇게 하긴 했지만 대부분 이번 대선에서 뭐 모두가 헌신적으로 했던 게 아마 저런 큰 모임 역할이 있지 않았냐. 저런 걸 통해서 신뢰관계 또 손편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역할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저때가 이제 가장 당내 갈등이 심할 때였습니다. 예. 지날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안 간 분들도 있었어요. 저런 어떤 자리가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비문 세력, 예를 들어 주승용, 이종걸, 특히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접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김정수 여사가 이제 이종걸 의원한테 편지도 쓰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뒤에서 어떤 좀 탈당하려고 하는 의원들 또 좀 문재인 당시에 이제 대표를 비난했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다독이는 이런 역할들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큰 우군이죠, 사실. 그렇네요. 새 정부 들어서 첫 그 여야 오자 원내대표회동 문재인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만나고 있는데 점심 식사가 끝나는 대로 한번 저희가 현장 분위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고 거침없는 발탁 최순실 특검 팀장을 선봉에 세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은 이 검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이 청와대가 밝힌 파격 인사 배경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기자들이 저렇게 우아할 정도로 엄청난 파격 인사입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문 대통령이 검찰이 대비할 틈도 없이 거세게 몰아붙이네요. 저도 아침에 저 인사 내용을 듣고 잠시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내에 있던 하나회를 척결한 아주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 사건을 검찰 내 하나의 척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뭐 속도의 문제나 또 인사 내용 자체가 보면 상식을 깨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 내 막강한 자리고 어떤 검찰 내 또 고검장이 맡아왔던 자리인데 예. 지금 윤석열 이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은 이제 차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가 아닌 분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고검장 자리 검사장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죠.
이것 자체는 물론 뭐 나이는 사실 좀 많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가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장 된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지금 뭐 이 상황을 두고 사실은 검찰 내에 있는 분들도 지금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좀 수준에까지 달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인사 내용 자체가 보면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예, 허 교수님, 뭐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초기 반발 조짐을 진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충분히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검찰의 초기 반발 조짐 자체가 별로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것은 2002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그 집권했을 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은 거의 반발이 없는 근데 상황인데. 그것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예. 막 시작이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비하면 반발이 내부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이 만찬 사건이 밖으로 알려진 것도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바라는 그런 움직임의 제보가 더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지금 추측인데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법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청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 제도적인 개혁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년 내내 걸려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인적 청산은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적 청산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검사장으로의 승진은 오히려 그 국민들을 기대해서 보면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특검 때 박영수 특검이 결정났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박영수 특검은 그때 최재경 민정수석하고도 가깝다.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하고도 가깝다.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같이 근무했다. 이래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수사팀장을 데려오면서 그 의구심을 일거에 잠재웠던 것. 그만큼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고 이미 국민의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자리 갈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전에 화면으로도 잠깐 비춰졌는데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발표 직후, 인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오늘 오전입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임명이 된 사람이 있으면 좌천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은 이 이영렬, 안택은 이 두 인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좌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고검장급이었거든요. 예. 이영렬 중앙지검장 할 때는 고검장급이다가 지금 윤석열 지금 신임 지검장은 그냥 검사장급으로 낮췄어요. 이 서울지검장의 급수를.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지금 신임 지검장이 대전 고검의 검사였단 말이에요. 고검 검사를 고검장급의 중앙지검장으로 아마 승진시키는데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급수를 좀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영렬 전 지검장의 경우에는 고검장급이다가 지금 고검의 차장검사로 간 거고요.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네.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검찰국장 자리가 아주 꽃 중에 꽃이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대구 고검의 차장검사로 좌천 인사가 됐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예,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변된 이 인사를 보고 글쎄 본인들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 후회를 할지 아니면은 또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생각을 할지 굉장히 두 사람의 지금 심정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두 분은 본인들이 직접 사의 표명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좌천을 한 거면 어떤 보여주기식이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일단 좌천이라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기발령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잠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두 분 자체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갈지. 사실 지금 이제 감찰팀이 지금 22명으로 해서 좀 메모드 감찰팀이 떠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또 자칫 또 특임 검사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김영준 검사 보셨듯이 감찰 갔다가 결국 특임 검사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불법적인 그 돈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있다라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현재 이제 부산고검과 대고검에 일단 좌천성 인사를 하고 이 특검 이제 감찰 끝날 때까지 일단 비상 대기 발령적인 그런 수준의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사장에 대해서 지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인데 거기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것은 정말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요. 또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예리한 칼잡이다. 신중하면서도. 고 박사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그러면 검찰개혁, 이 토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잘 잡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인사하는 것마다 파격 인사, 개혁 인사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되고 감동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낙연 총리 내정자라든가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도 이정도 총무비서관 또 피우진 보훈처장 등 다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한 인사 자체도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구나. 예.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인사가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초반에 검찰 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인적 청산 또 적폐 청산 말하자면 이번에 사건을 일으켰던 돈봉투 그런 만찬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정산하는 적폐 청산이 있을 수 있고 우병우 사단으로 이른바 통칭되는 검찰 내 정치 검찰들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제도로서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죄라든가 신설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그 세 번째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할 사안이지만 지금 문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청산이라든가 적폐 청산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인사야말로 검찰개혁에 아주 칼을 빼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또 정윤의 문건 사건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는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사까지도 손을 대는 그런 일타 쌍피 정도가 아니라 심상정 후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타 삼피의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이제 윤석열 신임 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는 튀는 인사라는 생각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인적 청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공수처하고 수사권 독립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검찰총장 같은 직위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내에 서울 4위이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이 제일 많은 검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의 좌장인데 이런 공수처라든가 이런 수사권 문제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신임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저는 외로 검찰 조직에 대해 더 좀 기우는 인사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의 또 다른 개혁 문제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스탠스가 어떻게 대응 태도가 어떨지 저는 의구심 가진 눈으로 봅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골 검사로 유명한데 당시 일화했습니다. 그 화면 한번 만나보시죠.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비운의 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윤석열 검사는 원래 사시가 좀 늦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파란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그때 이제 모의 재판을 하는데 검사 역할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전두환 그때 당시 국보위원장을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던 안기부 이제 파견관들이 그걸 이제 해서 그때 당시 대학 때도 수배가 당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전력도 있어요. 그만큼 어떤 그 검찰이 되고 나서는 이 보면 처음에 DJ 정부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장이라고 이 DJ 정부의 굉장히 실세였습니다. 그 사람을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깝게는 대선 자금 수사 때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정권에 넘나들면서 사실은 큼직한 사건들은 다 했고 그때마다 굉장히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즉 어떤 이 민원이나 타협을 이제 불구하고 결국 이제 정도대로 수사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동욱 검사 시절에 와서 중수부 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을 3명을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날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윤석열 검사의 어떤 저런 강골적인 기질 자체가 어쩌면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 특히 이제 일선 수사들 기관들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또 후배들로부터 상당히 또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내부에서 보면 뭐 좀 반발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예전같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깊은 검찰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